꿈꾸는 기관사 김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주제, 아니면 좀 무서울 것 같은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노동하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연장? 예. 흔히 뭐 3D 업종이라고 하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면 붉은 머리띠? 쇠파이프? 과격한 시,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도에 민주노총 위원장 됐을 때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경찰청 수배전단에 나오는 노동자풍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문구를 없애는 일이었어요. 흔히 흉악범들 있잖아요. 뭐 살인, 강도 이런 거 수배전단 보면은 키 뭐 몇 미터에 어디 경상도 말씨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자풍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노동자풍이 뭐예요? 누가 노동자풍이에요? 노동자풍 나와. 예? 노동자풍이 도대체 뭔가? 은연중에 그죠? 아주 흉악범들은 당연히 노동자풍일 거다.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노동자풍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이야말로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되는 대단히 중요한 잣대이죠. 인류의 역사는 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불의 발견만큼 중요한 건 불을 만드는 거였죠. 불을 창조하는 것. 노동입니다. 인간은 인간 밖에 있는 세상, 즉 자연이나 사회를 인간에게 이롭게 창조하고 개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동이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했던 노동가치론입니다. 그 이후에 왜 웃으세요? 노동자풍이 이런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그 이후에 칼 막스나 잉여가치론, 지금 고전경제학이나 모든 경제학의 기본적인 명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수고로움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노동이 왜 이렇게 천대받고 또는 불온시되는 건가?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Once upon a time you dressed so fine, threw the bumps of dime in your prime. Then you 2009년도에 평택에 있는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2,600명이나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있었죠. 그때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노동자들을 자기만 살겠다고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름, 그 뜨거웠던 여름, 물도 반입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노동자들이 절규했던 것은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자. 저는 함께 살자란 말만큼 우리 노동운동의 어떤 가치나 의미를 잘 이야기하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고 함께 살자는 거였습니다. 함께 사는 게 뭘까? 요즘 이제 복지국가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복지국가의 모델 하면 어느 나라 떠오르세요?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우리나라는 안 떠오르세요? 스웨덴. 그죠? 우리는 과연 작은 미국이 될 것인가? 큰 스웨덴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동자들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무상의료, 무상교육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제일 소득 양극화가 없는 나라이면서도 국제 경쟁력이 스위스와 함께 항상 1, 2위를 다투는 이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었던 것은 1930년대 스웨덴 노총 LO 노동자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은 스웨덴 3인당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복지국가 초석을 닦았거든요. 스웨덴 3인당이 집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은 전 국민의 이익이다. 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은 전 국가적 이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개별 임금 노동자들이 잘 산다는 것을
어떻게 전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까? 여러분,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세 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현장에서는 생산자지요. 그죠? 노동자가 하면 생산자. 두 번째는 산업 현장을 나왔을 때는 역시 수준 있으시네 대구에 소비자입니다. 또 납세자이죠. 노동자는 바로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국가에 대한 납세자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대우가 또 지위가 향상된다는 것은 구매력을 가진 튼튼한 내수시장이 형성된다는 거고, 세금 중에 제일 잘 거치는 세금이 뭐야? 근로소득세. 원천적으로 국가의 세금이 징수되고 국가의 재정이 안정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웨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갔던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 대량 생산,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화.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회사를 이어받았던 헨리 포드 2세는 이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자동화된 공장을 시찰하면서 일부 라인에서 로봇이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것을 상당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용이 절감될까. 노동자들 대신해서 로봇이 자동차를 생산하면. 함께 공장을 시찰하던 노조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포드 사장님, 로봇은 결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 노동자를 대신해서 생산 라인에서 로봇이 투입되고 그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면 로봇들이 아무리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정작 자동차는 안 팔립니다. 기업가는 생산이 주 목적이 아니고 결국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죠. 공황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생산은 과잉되는데 정작 구매할 노동자들은 소비 여력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공황의 시초입니다. 포드는 생각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적정한 임금을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줌으로써 자동차도 사고 여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거죠. 포드가 무슨 자선업자라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다 포드 차를 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레저 산업도 함께 발달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일본, 옆나라 일본, 대단히 보수적인 아베 내각이 다시 출범했죠. 그죠? 아베가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경제단체장들, 기업가들, 재벌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내각의 강요들이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랭고라고 하거든요. 랭고를 찾아가서 강력하게 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해라, 이런 불온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보수적인 아베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배후 조정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년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이 더 이상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들로 불황을 탈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임금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춘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봄이잖아요, 봄. 봄에 하는 투쟁, 춘투.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추죠. 1년 12달 투쟁한다고 해서 하는데, 춘투는 바로 일본에서 이 봄에 임금 인상 투쟁을 강력하게 했던 걸 춘투라고 합니다. 7, 80년대 일본 노동운동 춘투를 통해서 임금 인상과 함께 평생 직장, 종신고용을 쟁취했죠. 그때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지금 노동운동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파업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의 불황은 극복되지 않는 것인가? 흔히 노동운동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더 심각해지는데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퇴출됐죠. 그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다시 그 일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자영업자로 내몰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형적으로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치킨집,
피자집 많아도 너무 많아. 예? 자영업자로 내몰린 임금 노동자가 자영업자로 내몰리자 너도 나도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창업 열풍이다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구매를 할 임금 노동자 숫자는 줄어들고 치킨집은 더 늘어나니까 기존 치킨집까지 몰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2배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편의점 너무 많아요. 출혈 경쟁이 자영업자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데모하면 짜증내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출혈 경쟁 급기야 30분 배달제. 알바생이 30분 만에 배달하다 오토바이 사고 죽었습니다. 정말 야만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35분에 피자 먹어도 돼요. 하지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 집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해야 되고 그 30분 안에 가지 않으면 1,000원도 못 받아요. 알바생이. 그 사장님도 손해고 피해자고 그 알바생도 피해자입니다. 임금 노동자들이 줄어들면서 남아있는 임금 노동자가 퇴근하면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도 돈을 안 씁니다. 내수시장은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재벌들은 동네 상권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는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임금 노동자의 이익은 바로 전 국가적 이익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건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철도 같은 공공 분야는 어떻게 나타날까? 몇 년 전에 철도 노조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하는 파업을 했죠. 그때도 일부 언론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철도 노동자들이 자기 밖을 챙기기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아주 나쁜 집단으로 매도했는데요. 여러분 민영화라는 게 뭡니까? 상업적 논리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윤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윤이 나게 하거나 이윤이 나지 않는 걸 폐선하면 됩니다. 요금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선은 폐지될 것입니다. 철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지방선에 노동하는 철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위협이 되겠지만 지방선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곧바로 공공서비스가 사라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사례는 또 우리 진주 도립의료원 사태 아시죠? 진주 도립의료원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폐업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주에 사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몸이 아프면 취미로 몸 아픈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픈데 서울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대구까지 가야 되나요? 돈보다 생명입니다. 이윤보다 안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그렇게 만성적인 적자를 내면 결국 그게 국민 부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철도나 병원 같은 데서 적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가격과 가치는 틀립니다. 가격은 상품에게만 매겨질 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지방 주민들의 이동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환산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열차 요금에 환산하지 못하는 다른 무형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도가 만약에 안 다니면 도로 혼잡 비용이 급속하게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도로에서 빚어지는 그 많은 극심한 정체, 그로 인한 비용 누가 계산해야 할 건가? 나는 평생에 철도 안 타니까 나는 상관없어. 아니죠. 철도가 지방선이 없어지면 그만큼 차가 도로로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비계량적 가치라고 합니다. 계량할 수 없는 가치. 적자냐 흑자냐 한 기업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공기업이 가져야 될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ou?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hallelujah. 자, 이제 평등과 연대 함께 살자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게 당연히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임금 노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면 세금도 줄어들지만 반대로 보호해야 될 국민들은 늘어나서 복지 비용은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도 어려워집니다. 농민들은 어떤가요? 저고가 정책을 써야 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폭동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삼시세끼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싼 농산물을 공급해야 되죠. 농민들이 투쟁하면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이런 문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왜 모르는 걸까? 우리는 다 같이 노동하면서. 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육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이러한 노동법이나 학교에서 배운 분 계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나는 노동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열공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아 나는 노동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난 노동자풍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동료들 독서실이나 고시원 가보십시오. 얼마나 열공해야 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때 있잖아요, 학교에서 성교육 시키는 거를 터부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은 아주 더럽고 그리고 배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아무도 안 배웁니까? 학교 밖에서 이상한 거 배워서 문제가 되죠. 진정한 선진국은 예비 노동자인 여러분들에게 그 노동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고기 잡는 법 중요하죠. 근데 고기 잡는 법만큼 중요한 거는 내가 고기를 잡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방법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학교에서 고기 잡는 법 배웠어요. 나왔는데 나는 그물 한 번도 못 던져봐. 내가 그물 던지려고 하니까 여기는 돈 내고 던져야 돼. 너는 안 돼. 어떻게 하나? 학교에서는 바로 지식과 양심을 가르침과 동시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양심이 근본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노동관련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학교에서는 또 맨날 배워.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학교에서 배웠죠? 로빈슨 크루소 아세요? 무인도에서 혼자 못 살아. 그럼 당연히 연대해야죠. 아까 얘기했잖아.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왜 물어보는데? 직업에는 기천 없다 배웠는데 평등하고 연대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과 차별이 우리 사회를 앞당기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쟁? 해야죠. 하지만 무한경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영복 선생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한경쟁은 마치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이 허무한 일이다. 사람들은 함께 연대하면서 살아야죠. 학교에서 선생님은 윤리 시간에 그런 걸 가르쳐주면서 실제로 연대하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핀란드, 아까 복지국가 교육 유명하죠. 핀란드식 교육. 핀란드식 교육 핵심은 바로 집단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청년 실업 문제, 구조적 문제죠. 취업은 구조적 문제죠. 실업이 구조적 문제라면 취업은 개인의 스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베스트셀러 아시죠? 청춘이니까 여러분 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한 취업준비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한 취업준비생이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예비노동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비노동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노동의 이름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연대가 가능할까? 2011년도에 1월 달에요. 홍익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서울의 연대, 고대, 이화여대 중요한 사립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청소노동자들은 유령 같은 존재라고 했거든요. 새벽 5시쯤에 출근해가지고 학생들 오기 전에 학교를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지만 정작 자기는 씻을 데가 없어요.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원 계약 해지를 해고 통보를 했죠. 연말만 되면 그 일이 반복됩니다. 다 즐거워야 될 연말에 아무도 즐겁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들은. 나는 내년에 또 일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이건 웬걸? 전부 다 해고시켜버리네? 투쟁했습니다. 학생들이 연대했습니다. 처음에. 파업을 해서 청소를 안 하니까 학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휴강 몇 번 교수님들 안 나오면 학교 엉망진창 안 되거든요. 교수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일만 청소를 안 하니까 아이들은, 학생들은 도서관이고 어디고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미래의 나의 모습이다 생각했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3월 계약을 했어요. 학생들이 이제는 반값 등록금 투쟁을 했어요. 그죠? 청소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청소 노동자는 예비 학부모들입니다. 또는 학부모입니다. 그죠? 반값 등록금 되면 학생들만 줬나요? 우리 같은 예비 학부모들 좋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투쟁에 나선 이유를 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리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정말 착한 학생들입니다. 예비 노동자와 예비 학부모는 그렇게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최저임금 투쟁에 같이 모두 같이 했습니다. 알바생도 최저임금 받고 청소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고 웬만하면 다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세상을 하나씩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전태일 열사 아시죠? 전태일 열사는 연대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태일 열사 1970년도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가 기계를 만진다고 기계처럼 대우하지 마라. 돌아가셨는데, 분신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열사께서 마지막 유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지금 이 순간 나를 영원히 잊지 마라 주게. 나를 아는 모든 나, 나를 모르는 모든 나,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동의 이름으로 또 다른 나, 옆에 여공들 정말 12시간씩 13시간씩 밤에 바늘에 찔려가면서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서 전태일 열사는 자기 차비를 털어서 풀빵을 사주고, 그 행동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다. 왜? 그 옆 동료는 또 다른 나이다 라는 겁니다. 대구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전태일 열사는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보다 훌륭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그런 정신을 받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또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피자 배달이 좀 늦었다고 여러분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 알바생은 또 다른 나입니다. 그 누구의 동생이고 그 누구의 아들입니다. 마트에 가서 불친절하다고 엽서에 적어가지고 넣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서비스 노동자 웃다가 우울증 걸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강제로 웃어야 되는 그 마음속에 가슴 멍들어 있을 그런 노동자일지 모르고 그 누구의 어머니 누이고 또 다른 나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다 보면 급출발할 때 있죠. 그래 막 넘어지고. 그 버스 노동자 어쩌면 몇 시간째 화장실도 못 가고 목적지까지 달려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우리 아버지일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노동의 이름으로 연대하고 여러분들 행복한 노동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노동하고 계시는 우리 대구 MBC의 언론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가 떠나간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주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또 모셔다 줄 운수 노동자들, 모든 또 다른 나, 노동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또 다른 나를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장사를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재밌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전국에 제일 잘할 자신이 있고요. 오늘 바나나계 명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돌체인 바나나 가져왔고요. 아사당하고 발톱이 끊어진 바나나. 저렇지!